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진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 만나고 계십니다. 이 간밤 제가 오늘 엔비디아 소식에 하나 좀 출렁이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요. 이 관련 내용 자세하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 제목부터 가장 먼저 볼게요. 현재 China targets NVIDIA with antitrust probe, escalates U.S. chip tensions. 여기서 이 안티트러스트가요, 반독점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서 미중 간 반도체 이런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 소식에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2.5%가량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날까지 좀 사흘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한 달간 4% 이상의 이 주가 하락률을 기록한 엔비디아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summary 요약본 첫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eijing says it's also probing NVIDIA over Mellanox deal.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멜라녹스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2020년에요. 이 엔비디아가 이 멜라녹스를 70억 달러에 인수한 그런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이 이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게 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은 약간 내용상으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comes days after the U.S. latest chip curb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었죠. 그 일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게 좀 보복성의 조치 성격이 강하다는 정책이죠.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이 반독점 규제가 실제적으로 중국에게 이익이 있어서 뭔가 취하는 조치라기보다는 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보여주기식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칩을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경로를 우회해서라도 이 엔비디아의 GPU를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이런 월가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NVIDIA has been caught up in U.S.-China frictions.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는 이 미중 갈등에 휘말린 어떻게 보면 이 고래 싸움의 약간의 새우라고 하긴 너무 좀 작으니까요. 대하등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중국 정부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다른 미국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이 중국 정부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현재 양국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유의미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과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이 추가적인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 특히나 반도체에 강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한번 대처를 해볼까요? 자, 일단 어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지고 미국 시장이 살짝 소폭 조정받았다고 하는데요. 많이 안 빠지죠. 예전에 이런 얘기 나왔으면은 나스닥도 그 종목들 때문에 반독점 이슈 때문에 아주 급락을 하면서 다른 기술도 급락을 하고 막 떨어지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안 빠져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전저점 지지하고 전저점까지 아직 깨진 흐름도 아니고 이 정도 살짝 빠진 거니까 깨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또 몇 회 뒤 있고 그리고 얘는 요만큼 빠졌는데 애플은 거꾸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애플 한번 주가 볼게요. 그쵸? 올라가죠? 다른 애들은 그러면 빠졌느냐? 아마존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다른 기술주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반독점으로 엔비디아가 그게 악재가 돼서 원래는 악재죠. 그렇게 해서 제재를 가하고 반독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 나오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박살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로 가고 있고 강하고 그리고 그 얘기가 다시 잘 풀리지 않을까. 크게 조정을 이렇게 받거나 하는 흐름들은 아니고 그냥 추세가 이렇게 지지되니까. 그럼 반대로 엔비디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 두 번째가 엔비디아, 세 번째가 애플 이러잖아요.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버티세요. 반독점 얘기 나왔는데도 2억밖에 안 빠진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오늘 어제 나스닥이 한 4%, 5% 빠지고 애플도 한 10%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0% 빠지고 뭐 그런 현상이 나왔으면은 엔비디아도 그냥 던지면 돼요. 미국장이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구나. 조정이 확실하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때서는 팔면 되지만 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크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를 하시고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으면 살려는 사람들은 뭐 세게 조정받아야 사죠.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사기가 좀 어렵고. 이것도 단타는 가능합니다. 여기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고 지금 조정받을 때 매수는 되는데, 근데 이거 말고 살 것들이 많으니까 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는 미국 주식 그 M7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미국장은 믿음의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그냥 발에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 막 300조, 400조 이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종목들은 그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00조, 400조 하면은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죠.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워낙 또 원체 크기도 하고, 원체 크다라는 얘기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주들의 파워가 굉장히 센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폭락을 시킨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트럼프도 미국 기업들 길들이기 하겠죠. 워낙 잘 나가니까. 그래서 뭐 이래저래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쑤시고 저렇게도 하면 쑤시고 그러는 건데, 죽이거나 그러진 못해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면 뭐 보통 한두 명이 들고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일단 주식 시작하면 다 엔비디아부터 사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AMD, 그다음에 뭐 ASML, 퀄컴, 되게 많죠. 그거 갖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아직 못 간 애들,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관심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시고, 국내 주식은 매매로만 보셔야 돼요. 장기 투자요? 큰일 납니다. 장기 투자에다 왜 큰일 나는지 이따 공개 방송에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오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아까 미국 시장, 그러니까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정상이에요. 조정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놀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달 동안에 올라가고 조정받잖아요.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았죠. 뭐 S&P 500은 안 그랬어요?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그러면 결국은 기승전 상승.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받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죠. 얘네들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문제지 또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은. 일본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넘어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주식 특히 갖고 있는 것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손실이 지금 30%짜리가 제일 애매할 거예요. 20% 안쪽이면 현금화 대응을 이번에 하면 돼요. 왜냐면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쉽지 않아요.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옵니까? 외국인들 산다고요? 얼마? 마이너스 237억? 코스닥은 1677억? 자, 개인들도 지금 주식을 팔죠. 제가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댓글 봤던 겁니다. 뭐 네이버 게시판인지 어디서 제가 봤어요. 아직도 한국 주식 하냐고 누가 물어보면서 자기는 미국 주식 하는데 108% 수익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 나다 보니까 다시는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단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걸 동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인들이 저걸 주식을 팔았어요. 지금 팔고 있죠?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들어올려야 돼요. 그 외국인들도 안 들어와. 기관들은, 쟤네들은 어차피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이 주식시장을 띄워올리려고 들어온 애들이 아닙니다. 수시로 따먹기나 뭐 그런 애들이지.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이 들어오든 외국인들이 들어오든 양쪽에서 들어오든 국민연금이 들어오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게 쉽지 않았을 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디스, 피치, 신용등급 하락, 환율 급등,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우리나라 시장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물렸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가져가자? 아닙니다. 비중이 지금 30% 마이너스 난 것들이 가장 애매할 거예요. 20% 안쪽에 있는 것들 비중을 줄여야 돼요.
뭐 오늘 반등 주든 내일도 반등 주고 내일 모레 반등 주든 어쨌든 그렇게 줄이고 나서 정치 테마를 하면 되잖아요. 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테마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16년도 대자뷰로 보게 되면 뭐 2달 동안은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2달 동안 그쪽으로 열심히 매매해서 돈을 벌면 되죠. 초전도처럼 바닥에서 300%, 400%, 500% 갈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매매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무조건 위험하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매력적인데 여러분이 꼭 물렸으니까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40%, 50% 깨진 거는 제 얘기 다 무시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되 마이너스 30% 안쪽에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20%, 10%로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냅뒀다가 안 좋은 상황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0% 안쪽, 마이너스 20% 안쪽 반등을 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